하는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마지막 100쪽에 있는 7단원 통계적 추정 실력 완성을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수능 특강 실력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잘 해서 모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실력 완성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1, 2, 3, 4가 적혀있는 상자를 편의상 A라고 해볼게요. 2, 3, 4, 5가 적혀있는 상자를 편의상 B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상자가 있고요. 두 개의 상자를 던져서 두 수 중 작은 수를 기록합니다. 같으면 6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어쩌고 있지만 그 다음은 일단 생각하지 말아 봅시다. 그 다음에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던져서 두 개의 상자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해봅시다. 두 개의 상자를 던져서 나오는 눈. 이 시행에 의해서 결과 기록하게 되는 수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뭐 1, 2, 3, 4 숫자가 있고 1, 2, 3, 4가 있고 5까지 숫자가 있고 같으면 6이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5, 6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X가 1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X가 1이 될 확률. 자, 1이 될 확률은요, 작은 수를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 상자하고 B 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1, 2가 나오거나 1, 3 나오거나 1, 4, 1, 5 이렇게 4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4. 분모는요, 4가지, 4가지, 16가지 중 4. 맞죠? 두 번째. 자, 그래서 여기다가 16분의 4가 기록된다는 얘기고요. X가 2가 될 확률은요, 어떻습니까? 2가 되려면 이 상자는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A, B 이 상자입니다. 2, 3 나오거나 2, 4, 2, 5 가능하겠죠? 아니면 3, 2, 4, 2도 가능합니다. 3, 2, 4, 2 A 상자와 B 상자 잘 생각해 주길 바래요. 자, 5가지가 되고요. 따라서 16분의 5가 됩니다. 16분의 5 기록되고요. 자, 이번에는 또 P가 3, PX는 3일 확률 해볼까요? 3일 확률은요. 자, 3 어떤 경우 있습니까? 3, 4가 있고요. 3, 5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는요. 4, 3이 있어요. 세 가지 있나요? 따라서 16분의 3. 뭔가 규칙성이 발견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일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자, 헷갈리지 말고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4, 5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자, 작은 수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6분의 1, 16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P가 5가 될 확률 또 생각해 봅니다. 5가 될 확률을 했더니 5가 될 확률은 없어요. 두 개를 던져서 작은 수가 5가 되는 경우는 없네요. 따라서 그 경우는 없습니다. 확률이 0이라고 쓰기보다는 아예 빼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에다가 6. 마지막 6 하나 남아 있습니다. 6이 될 확률. 6이 되려면 같으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경우는 두 상자가 같은 경우는 2, 2, 3, 3, 4, 4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16분의 3이 됩니다. 16분의 16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맞으면 이 표가 완성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아래 상황과 상관없이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를요.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 두 번을 반복해서 X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나온 걸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값을 X2라고 했을 때 둘의 평균이 X바. 평균이 X바가 4입니다. X바가 4이려면요. 첫 번째 나온 값과 두 번째 나온 값의 합이 8이어야 해요. 그리고 8이 되려면요. 합이 8 되기 위해서는 2, 6, 6, 2, 4, 4.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확률은요. 2, 6 되려면 2 나오고 6 나오려고. 그러니까 기록되는 수가 2가 되고 6이 되려면 기록되는 수가 2가 되고 6이 되려면 2 될 확률 16분의 5 기록되는 수가 6 될 확률 16분의 3 6 되고 2 되는 건 16분의 3 16분의 5 반대죠.
4가 되려면 16분의 1이라고 구했네요. 16분의 1. 이것들을 다 더하면요. 합은 16제곱분의 얼마 나옵니까? 31 되나요? 그래서 계산합이면 256분의 31이 되고요. 분모 분자 합하니까 287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가볼게요. 확률 변수 x는 그리고 y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x하고 y. 자, 확률 밀도 함수 fx,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요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두 함수는요 서로 y축의 대칭인 그래프 모양을 하고 있구나. gx와 fx는 서로 y축의 대칭이겠구나. 그리고 g1과 f1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둘 다 정규분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y축의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인 모양을 하고 있겠네요. 둘 중에 하나가 fx, 둘 중에 하나가 gx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두 번째 조건이 있네요. g1은 f9라고 그랬습니다. 1이 여기쯤 있고 9가 뭐 어디쯤인가 있을 텐데, 자, 여기가 1과 9가 함수값이 같으려면 1과 9가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네요. G1이 F9, 1일 때와 9일 때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G1이어야 하고요. G1이니까 따라서 얘가 GX의 그래프여야 하고요. 얘가 F9, 즉 얘가 FX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y축 대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9까지, 마이너스 1에서 9까지의 가운데에 4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테고 4가 요 꼭지점이 되겠네요. 이게 대칭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좌우 4에 대해서 좌우 대칭 모양으로 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4에서 9까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4에서 꼭지점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의 평균 m1 따로 쓸까요? 따라서 m1이 4고요. 그리고 m2 gx의 평균 m2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gx와 fx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시그마1, 시그마2죠. 그 모양은 같습니다. 시그마1과 시그마2의 값은 같겠죠.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기까지 조건으로부터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x바라자 표본 평균을 뽑았습니다. 표본은 크기가 n이에요. 또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 평균을 또 뽑았습니다. 두 가지 표본 평균이 있고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할 때 자연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이 식을 뭐 표준화하는 겁니다. 1번 식을 표준화해 볼까요? x바 표준화합니다. 3에서 평균 m1이죠. 4를 빼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과 p, 편의상 얘를 같다고 그랬으니까 시그마 하나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시그마 1이 아니라 시그마라고 쓸게요. 시그마,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자, 여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게요. 또 y도 표준화합니다. z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마이너스 4를 빼야죠. m2 빼니까 플러스 4가 되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은 16이라고 했습니다. 표본 크기가 16, 시그마는 똑같죠. 자,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쓰면요. 자, 느는 생략하고 p, z가 식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여기는요. z가 시그마분의 4에다가 12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같아야 돼요.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때 z 이와 같이 있을 때 0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이하고요. 얼마 이상입니다. 얼마 이하와 얼마 이상이 같아야 해요. 자, 여기 있는 건 지금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루트 n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건 시그마분의 12입니다. 넓이가 같으려면 절대값이 같아야 하고요. 절대값이 같으려면 루트 n은 12와 같아야겠네요. 시그마분의 시그마, 시그마 분모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n은 144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성질을 잘 확인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번 문제입니다. 자, x는요, 배송 거리입니다. 거리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m이고요. 표준표체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거리예요. 자, 이거를 49명, 자, 정리해보면, 자, 49명, 다시요. 49명을 꺼내서 95%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49명 표본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을 x1바라고 그랬죠. x1바. 그리고 신뢰도 95%로 한 결과가 154.25. 자, 이와 같다고 그랬고요. 또 36명을 뽑아서 x2바라고 한다고 그랬고 99% 신뢰도일 때 이 신뢰도 여기가 B에서 182.65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요 식을 가만 좀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95%는요, 지금 x1바,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니까 7입니다. 7분의 시그마 m. 자, 이렇게 썼겠죠. x1 플러스 1.96 7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을 거고요. 원래 얘는 어떻게 썼을 거냐면 x2 바에 자 99%니까 2.58에 6분의 시그마고요. 자, x2 바에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6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이 값이 각각 계산이 되는데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여기 계산하면 요게 0.28 시그마, 0.28 시그마. 여기도 더하기 0.28 시그마가 되고요. 요거는요, 계산해보면 약분하면 금방 나옵니다. 0.43 시그마. 여기도요, 더하기 0.43 시그마. 이렇게 되거든요. 자, 편의상, 자, 요게 편의상이 아니라 문제에서 얘를 A라고 한다고 그랬고, 여기 있는 얘를 B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편의상 여기 있는 이 값을 C라고 여기 있는 얘를 D라고 해봅시다. 그래야 조금 문제 푸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D-C를 먼저 해볼 겁니다. D-C를 먼저. 자, D-C를 해보게 되면요. 한번 써볼까요? x2-x1 그리고 0.43 시그마에서 빼기 플러스가 되겠죠. 0.28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D와 C의 값은 여기 숫자로 있네요. 숫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빼기 하면요. 28.4가 나옵니다. 28.4 여기하고 요거 두 개의 값을 뺀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요. 이 값이 21.3이라고 했습니다. 21.3 그리고 요거 시그마 더하면 0.71 시그마가 돼요. 21.3 넘겨주니까 7.1 나옵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10으로 구해지네요. 자, 공간이 조금 좁긴 한데 주의 깊게 잘 보세요. 그래서 시그마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값이 10이면 시그마 값이 10이면 이런 값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2.8이고요. 2.8 여기는 4.3입니다. 확인되죠? 자, 그때 이제 다시요. D와 C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D와 C를 더해 볼게요. D와 C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x1 더하기 x2 바가 될 거고요. 여기 4.3과 2.8 더해지니까 4.3과 2.8이 빼지는군요. 4.3에서 2.8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1.5. 한번 쓸까요? 4.3 빼기 1.5. 아니, 4.3 빼기 2.8 해서 결과가 1.5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2.8. 자, 숫자를 빼면 더하면요. D하고 C를 더했으니까 아까 전에 했던 요 두 개 숫자 더했더니 335.4가 나오게 됩니다. 아유, 335.4가 아니고요. 계산하고 난 뒤구나 이거는. 336.9가 나와요. 그래서 x1 더하기 x2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35.4. 자, 지금까지 한 짓들은 다 뭘 구하기 위한 거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a 더하기 b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자, a 더하기 b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1 바 더하기 x2 바 나오고요. 더하기 0.28 시그마 했으니까 2.8 빼기 4.3 시그마 0.43 시그마니까 4.3 요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방금 구한 거 5.4 그리고 더하기 여기서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군요. 빼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333.9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숫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복잡할수록 조금 정리해서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편의상 C하고 D로 놓고서 문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에서 C를 한번 빼고 D에서 C를 더해서 필요한 값 시그마 x1 더하기 x2의 값 요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두 화이팅해요.